멀리 천산 산맥의 봉우리가 보이는 이곳 알마타에 또 하루가 시작됐다. 그날 유가인은 새로 출고된 차를 받았다. 오랫동안 꿈꿔오던 일이 시작되고 있다. 이슬람 국가 속에서 민족적인 차별을 느낄 때마다 그는 생각했다. 이 차별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조국에 달려있다. 고려에서 통일하고 더 힘이 있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민족에 큰 나라가 힘이 있는 나라가 있으면 우리도 저 터키 사람들처럼 쫓기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만의 생각이 아니었다. 같은 생각을 하는 중앙아시아의 한인 친구들이 그와 뜻을 모았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무모한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계획을 위해서 차가 필요했다. 차가 없는 이들은 힘을 모아 차를 샀다. 그 차로 조국에 가보려는 것이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사던 곳을 보고 그리고 38선을 건너가면 우리 아무래도 아직은 우리 고려에 두 정부도 있고 있기 때문에 38선을 건너가면 아마 통일 문제도 생길 것 같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그마치 70명의 참가자가 구성됐다. 모여진 차는 총 20대. 대학생에서 교수, 의사, 농부, 엔지니어며 운전기사 등 각기 다른 직업에 각기 다른 곳에서 살던 이들이 모였다. 공통점은 한민족이라는 것. 목표는 서울. 환송식은 고향의 봄 연주로 시작됐다. 저 남편도 가고 오빠도 갑니다. 그래 보내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떨리는 마음이지. 한국 감 지름 하루 놓고서 구경할 거 다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서 인제 와서 내 이야기 다 해야지. 가서 느끼면 우리 집에 딸도 조금 가지고 오자고. 조선을 흙을 가지고 오자. 집에다 부모들 부모선에다가 늘 보내놔서 집에 딸 산소에 박일 선생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다. 연해주를 지나게 되면 부모네가 두고 온 구들장이라도 찾아보라. 조국에 가게 되면 열심히 보고 배워오라. 우리가 잊어버린 조선의 법도가 어떤 건지 잘 배워와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곳에 사는 우리의 얘기를 들려주자. 우리는 조국을 그리워한다고.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두 개의 조국을 배려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두만강을 건너 평양을 거칠 생각이었다. 그 다음에는 판문점을 통과해 서울까지 갈 것이다. 이미 북한으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아놨다. 그들은 멀리서 두 개의 조국이 얼마나 미묘한 사이인지 들은 바가 많다. 남한에서 지원해주겠다는 행사 비용을 거절한 것도 그 때문이다. 알마타에서 서울까지 총 7,940km 2만리 길. 소련 땅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의 거리에 조국의 북쪽 끝에서 남쪽까지의 거리를 합한 것이다. 태어나서 그렇게 먼 길을 가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리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이 대장정이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없었다. 조국으로 간다는 희망 하나로 그들은 그렇게 출발했다. 출발과 동시에 현실이 시작됐다. 작년에 비해 기름값은 10배로 뛰어올랐다. 가는 도중에 또 얼마나 오르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나마 주유소마다 기름이 있을 때의 얘기다. 기름이 있을 때 빈통에 넣을 수 있는 만큼 사놓아야 한다. 새로 출고된 차들은 나사가 제대로 조여져 있지 않았다. 다행인 것은 이들 중에 정비 기술자가 많다는 점이다. 차를 갖고 있는 한인들은 대개 다 인류 정비사들로 정평이 나 있다. 폐차 직전에 차를 용감하게 몰고 떠난 것도 그 정비 기술을 믿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30년이 넘은 볼가도 끼어 있었다. 박물관에나 어울림직한 자동차이지만 그 주인만큼은 이 차의 성능을 믿고 있었다. 이 차 타고 서울 가고 서울서 아마 따고 또 한 번 서울 가면 하루 예정 700km의 강행군이 시작됐다. 때로는 철로밖에 없는 길을 가야 했다. 화물기차에 차를 싣고 가는 마음은 강렬했다. 55년 전 그 부모들은 이런 화물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끌려왔던 것이다. 원동 연해주의 북쪽 하바롭스크에 도착한 것은 출발한 지 14일 만이었다. 그동안의 여정은 그들 말로 개고생의 연속이었다. 호텔을 따로 얻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 오는 도중 크고 작은 사고도 생겼다. 유라의 차는 핸들 고장으로 언덕에서 구르기도 했다. 험한 길에 이미 낡은 차들이 차례로 말썽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 와중에 다친 이는 하나도 없었다. 깨진 창문은 옷가지로 막고 그들은 계속 달려왔다. 즐거운 노숙을 해왔지만 감기 하나 걸린 이도 없었다. 그만큼 그들의 희망은 절대적인 힘이 돼주었다. 카자흐에서 러시아를 거쳐 한국까지 이제 여정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한 컵의 물로 세수를 하는데도 익숙해졌다. 한 번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아내에게 편지를 쓴다. 어쩌면 한국에 가서 붙이게 될지도 모른다. 그새 식구가 늘었다. 시베리아에서 죽은 고양이다. 누군가 한국에 가면 선물하겠다고 가져온 자라도 모두 건강하다. 그리고 사냐의 아침 화장도 여전하다. 하바롭스크 입성 기념으로 오늘 아침 상에는 햄이 올랐다. 빵과 차만으로 버텨온 어제까지의 식단을 생각하면 호화만천이다. 부족한 잠만 빼면 모든 게 순조롭다. 이제 방향은 남쪽이다.
연해주의 남으로 내려가다 보면 두만강이 나올 것이다. 콘스탄틴의 차가 또 행렬에서 떨어졌다. 또 펑크다. 어제까진 앞바퀴가 말썽이더니 이번엔 뒷바퀴 차례다. 타이어 하나 사기가 별따기처럼 어려운 이곳 땅이다. 어떻게든 떼워서 사용해보려 했는데 더 이상은 무리일 것 같다. 하룻밤에 6번 저 앞바퀴 울란우데르 들어선데 6번. 길이 나빴구나. 출발한 지 10분도 되지 않아서 차가 또 섰다. 이번엔 기름이 새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콘스탄틴이 아니다. 고물을 녹이고 나사를 조여 구멍을 메워볼 생각이다. 이 고생을 하면서도 그들에게는 전혀 짜증내는 기색이 없었다. 그래 그 올림피아다 서울에서 지나간 다음에 모두 눈 하얘겠지. 그다음에 우리 알았지 어찌 그 한국에서 사고 준비를 어찌 하고. 그래 그다음에부터 딱 갔다 오자 매암께 맞아 한국. 이제 매암가 맞아 그 떨어야지 지금. 노세타에 살아서 싹 노세 돈 받아서 거래법이란 거 하나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 거래법도 어디 한가 보고 그거 싹 좀 알죠. 우리도 이전 아들 싹 잘하지. 그거 싹 배봐줘야 쓰지. 우리 어머니랑 이전 싹 늙었지. 아버지는 상세났어. 그래 어디에 그런 거 돈 받을 데 없지 우리. 그거 싹 알자고 가짐세야. 준비도 잘해요. 그저 차에를 앉아서 내자 하고 떠나지리. 이 자동차도 이거 차 손질 못하고 그저 그래 떠났어 이거. 간다 하이 그저 그래 떠났지. 바퀴랑 이 바퀴랑 싸두고서리 맞추지 못하고 그저 그런 거 같지. 감이 터지게 했으면 터지 마사지게 했으면 마사지고 그저 간다 하이 그 좁아서 그 같지. 가다 걸어온 데도 걸어온 데도 가고 걸어온 데도. 마사지게 했으면 마사지고 걸어오게 했으면 걸어오고 그저 거길 가면 되지. 온 건 둘째 문제. 결국 모든 대원이 멈춰서는 일이 발생했다. 콘스탄틴의 차가 이번엔 개울에 빠진 것이다. 운전대를 잡았던 이는 게으르게였다. 결국 엔진이 마를 때까지 집차에 끌려가는 신세가 됐다. 이 소동으로 허비한 시간만큼 오늘 또 행군은 늦어질 것이다. 그날은 넬리박의 생일이었다. 낮에 몰래 준비한 꽃다발 수여식에 이어 한밤의 잔치가 시작됐다. 이번에 대장정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의 선물을 주었다. 한인들, 그들 사이에 피어나게 된 강한 유대감이다. 산천의 모습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조국의 산은 부드럽고 따스해 보인다더니 바로 그 모양을 닮아가고 있다. 포시의 지구, 이곳은 연해주 시절 가장 많은 한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라고 했다. 혹시나 이 들판은 그 당시 한인들이 일궈 놓았던 논밭은 아니었을까. 아까부터 로라는 왠지 목이 메이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런 마음은 남자들도 마찬가지였다. Долго-долго не видела эту землю. Очень-очень хотелось увидеть. Но то, что представляла, она превзошла все ожидания. Вообще-то, честно говоря. Столько красок. Да. И, наверное, надо поздороваться чисто по-корейски. Давай. Поклонимся земле. 느닷없이 로라는 예기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 땅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옆에 사람들의 마음에도 일어나던 충동이었다. 로라는 그 땅에 들꽃을 바쳤다. 의미 없이 피어있던 들꽃이 로라의 손에 꺾여져 다시 받쳐지는 순간 하나의 의미가 됐다. 그저 흘려들었던 부모네의 옛날 얘기가 로라의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부모네가 이 땅을 얼마나 정성 들여 가꾸었던지, 그 어려움 속에서 한인들끼리 얼마나 다정하게 모여 살았던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떠나올 때 얼마나 가슴이 메어졌던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던 얘기도 들려주었었다. 그 바다에 개가 얼마나 컸으며 만선이 되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바다가 저만치 보이기 시작했다. 중앙아시아의 사막 땅에서 낳고 자란 이들에게 바다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 이렇게 많은 물이 한 곳에 모여 있다니 기적 같은 일이다. 드디어 핫삼, 북한으로 통하는 길목의 국경 마을이다. 이곳에는 북한에서 지어놓은 숙소며 사무소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그들은 마지막 통과 절차를 치루어야 했다. 이미 입국 허가를 받아놓은 북한 쪽에서 어쩐지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평양 쪽에 연락을 받아야 한다면서 기다리라는 것이다. 지루한 기다림이 시작됐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한낮이 기울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 그러나 아무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는 없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었다. 다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지는 것뿐이다. 잠깐의 낮잠 속에서 유가인은 그들을 환영해주는 조국의 동포들을 보았다. 성미가 급한 게오르기와 콘스탄틴은 기다림의 시간에 국경 초소를 방문하기로 했다. 누구보다 먼저 두만강을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러시아 군인은 의외로 선선하게 안내를 자청했다. 이 또한 페레스트로이카가 준 여유일 것이다. 거기에는 북한에서 세웠다는 건물도 눈에 띄었다. 그리고 거기에 두만강 철교가 있었다. 저만치 보이는 빨간 기둥 저편이 북한, 그러니까 그들의 조국 중에 하나라고 했다. 철교의 오른쪽 강 이쪽은 중국이고 강 건너는 북한이다. 말하자면 이곳은 삼국의 접경 지점이다. 두만강을 건너는 길은 철교뿐이었다. 자동차들을 기차에 싣고 건너야 할 것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 멋진 입국이 될 것 같다. 철교 건너에 북한 보초의 모습이 아스라이 보이기도 했다. 크게 소리를 지르면 들릴 만한 거리였다. 그 밤, 대장인 유가인은 대원들을 모이게 했다. 유가인은 북한 쪽 사람을 만나고 오는 길이었다. Сейчас приходили власти. Ну, в общем-то, э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приходила. Ну, и, в общем-то, мягко попросила повернуть нас обратно. А там, может... 그것은
아무도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말이었다. 북한 쪽의 이유는 그랬다. 8월 15일에 있었던 범민족 대회에 참석시킬 목적으로 입국을 허락했던 것이니만큼 이제 날짜가 지났으니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랜 토론이 계속됐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대원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다. В общем, они говорят так. 15 북한 쪽에서 이미 8.15가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도 알듯이 이곳 도착 날짜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립을 지키려는 우리 카라반의 취지에도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당하게 입국할 수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일단 북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그들은 차를 몰고 출발했다. 여기서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8,000km의 행군을 해온 것이 아니었다. 한반도는 그들의 조국이었고 한민족인 그들이 들어가겠다는 것을 막을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날 아침 그들은 핫산역에서 북한으로 가는 기차에 차를 실었다. 그러나 기차는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의 차는 다시 내려졌다. 북한 쪽에 최종적인 입국 거부 통보가 있었다. 조국의 문전에서 거절당하고 돌아가는 길은 참으로 참담했을 것이다. 돌아가서 그들의 아이들에게 뭐라 말했는지는 알 수 없다. 아이들은 질문했을 것이다. 조국이 부모라면 이제 우린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인가고. 그들은 뭐라 대답했을까? 조국은 알고 있노라고. 중앙아시아 어느 곳에 우리 한민족이 살고 있음을 아노라고. 우리가 조국을 그리워하고 있음도 알고 있노라고. 그리고 그 다음엔 무엇이라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인가?